호주에서 태어나 26년을 살아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 영상을 만들어 온 그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처음엔 그냥 며칠짜리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 청년 도무지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보아온 어떤 나라와도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하나, 지하철역 하나, 길거리 음식 한 입에도 연신 이게 말이 돼를 외쳐대는 호주 청년 잭. 과연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잭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평범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마주하고 말죠. 다름 아닌 단백질 41g짜리 음료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닭 반마리 아닌가요? 라며 눈을 휘둥그랬던 잭. 호주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는 따로 사야 하고 편의점에서 이 수준의 제품을 만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그냥 편의점 진열대 한 칸일 뿐인데 이 청년에게는 가히 충격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잭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외곽 차로 2시간을 달린 곳에 자리한 알파카 월드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 중턱에 알파카, 토끼, 사슴, 독수리까지 한데 모여있는 이 거대한 테마파크를 보자마자 잭은 말을 잃고 맙니다. 벚꽃 사이로 알파카 떼가 산 위에서 달려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한 잭은 제자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벚꽃도 있고 알파카도 있고 무슨 군악대 음악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마이갓. 호주는 광활한 자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이 정도 규모의 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그 안에 카페와 굿즈샵, 스탬프 랠리까지 갖춰놓은 건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는데요. 잭은 테마파크 전체를 1시간 안에 완주하겠다며 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투어 가이드가 1시간엔 절대 못해요 라고 했지만 기어코 모든 스탬프를 찍고야 마는데요. 해냈습니다, 여러분. 투어 가이드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 해냈어요 라며 정상에서 2주먹을 불끈 쥐는 잭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알파카 월드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온 잭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롯데타워 일대였습니다. 그런데 롯데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잭은 또 한 번 말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잠실역 한복판에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 폭포 앞에서 잭은 넋을 놓고 서버립니다. 유럽에도 분수는 있지만 지하철역 안에 이런 규모의 예술 설치물이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형, 이거 지하철역 맞죠? 그냥 미술관 들어온 게 아니죠? 혼자 카메라에 대고 중얼거리는 잭. 서울의 지하 공간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 시드니의 지하철역과 비교하면 서울 지하철의 인프라 수준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잭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대신합니다. 한국은 차원이 달라요. 서울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다음날 잭이 향한 곳은 석촌호수 주변이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베이글 3개를 사들고 호수 벤치에 자리를 잡은 잭. 그런데 앉기도 전에 또 한 번 놀라는데요. 한국은 공원마다 벤치가 많아요. 일본은 공원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눈치를 줬는데 한국은 그냥 앉아서 쉬어도 돼요. 이게 진짜 좋아요. 잭의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공공공간에서 누구나 눈치 없이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것, 한국인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수십 개국을 다녀본 잭의 눈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로 보였던 것이죠. 롯데타워가 하늘로 솟아있는 호수 옆 벤치에서 베이글 한 입을 입에 문 잭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베이글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진짜로요. 베이글 맛에 홀딱 빠진 잭.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롯데월드 안으로 들어간 잭은 지하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공간을 발견하는데요. 공식 애니메이션 상품점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일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굿즈들이 버젓이 놓여 있었고 잭은 두 눈을 의심하며 상품들을 하나하나 들어 올립니다. 이거 일본 한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에 있어요? 일본을 수십 번 다녀온 잭에게도 낯선 굿즈들이 한국에서는 서랍에서 꺼내놓듯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굿즈 문화와 소비력이 이미 일본을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남이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와 배를 타고 도착한 잭은 섬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섬이 아니에요. 섬 전체가 테마파크예요. 디즈니랜드를 섬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잭이 남이섬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좌우로 늘어선 키 큰 나무들,
벚꽃 꽃잎이 깔린 돌길, 폭포와 한옥 건물들,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아기자기한 카페들. 잭은 1시간 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며 섬 전체를 뛰다시피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하루 반은 있어야 해요. 진짜로요. 레스토랑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남이섬에서 먹은 닭갈비는 잭의 한국 여행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식사로 기록됩니다. 살면서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닭갈비 한 입에 잠시 말을 잃은 잭. 치즈 범벅에 바닥에서 긁어먹는 누룽지 맛까지 더해진 그 한 숟갈에 넋을 놓고 맙니다. 호주에서 먹던 한국 음식이랑 여기서 먹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다음은 홍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홍대에서 보내기로 한 잭. 밤 10시가 됐는데도 홍대 거리는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밤 10시예요. 근데 이거 봐요. 여전히 가득 차 있어요. 활기차고 가게들 다 열려 있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호주에서는 6시만 돼도 다 집에 가거든요. 잭의 이 한마디가 한국의 24시간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유럽도 호주도 밤이 되면 도시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밤은 오히려 더 살아나는 시간이죠.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K-팝 아이돌들이 버스킹을 하고 그 앞에 수백 명이 모여 환호하는 광경. 이게 그냥 평범한 한국의 밤이라고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잭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편의점에 들른 잭.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컵라면을 집어들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진짜 맛있네요. 이거 그냥 라면인데 왜 이렇게 맛있죠? 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먹는 게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지만 잭에게는 이것조차 특별한 한국만의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짐을 싸야 할 시간이지만 잭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경복궁 옆 골목에서 마늘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사찰에 들러 연등 아래를 거닐며 짱뚱면으로 마지막 식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마늘 음식 중에 단연 최고예요. 세상에 어떻게 빵 하나에서 이런 맛이 나는 거죠? 마늘빵 하나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잭. 한국은 음식 하나하나에 공을 들입니다. 단순한 소금빵 하나도 편의점 라면 하나도 허투루 만든 게 없는 나라. 그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이섬, 알파카 월드, 홍대의 밤, 런던 베이글, 닭갈비, 마늘빵. 잭이 한국에서 보낸 날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여행하며 수십 개 나라를 다녀온 이 청년이 한국에서만큼은 매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놀랐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아무 눈치 없이 앉아 먹을 수 있는 자유, 자정이 지나도 활기찬 거리, 지하철역 안에 자리한 예술 설치물, 편의점 선반 위에 41g 단백질 음료. 그 모든 것들이 잭에게는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로 쌓여갔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꿔온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